얼마 전 고위험군 산모가 119 구급차를 타고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아이를 잃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국종 교수와 닥터 헬기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몇 많이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거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치료할 정도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잼이 걸려서 중증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구급 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되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 말씀은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네. 그럼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환자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상황실에서 병원에 대한 매칭과 선정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그래서요.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광역 상황실이라는 데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 줄 수 있게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길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적정 치료병원을 찾아주는 것을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 아니,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대책이 뭐예요? 대책은 지금은 이제 이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정보 시스템을 붙이는 거와 최종 치료를 하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의료기관이 다 24시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 당직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시술은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정해서 매칭하는 걸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 네. 이게 도대체 담당 의사가 뭔지 무슨 과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그래도 네. 조금 응급 그 119 대원보다는 나은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안 봐주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이 환자가 얼마나 위중한지 중증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병원들을 쭉 늘어놓고 이 병원 중에 어디로 갈지 어디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를 119 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광역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매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지 않게. 네.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치한데 현실은 하여튼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하여튼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 119 알겠습니다.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공무회의 한번 해주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소방재난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엄청난 유명인사라 제가. 근데 실제로 이게 치료 가능한데 이제 지연돼서 사망한 경우라고 하는 게 이제 외상 사망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우리나라는 30%? 예, 30%가 3분의 1이 예, 그렇습니다. 치료 제대로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죽는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국가의 진정한 의료의 수준은 실제 소방과 연계되어 있는 이 응급의료 중증 외상 분야에서 가장 그 국가 의료의 내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보기도 사람 생명을 좀 귀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국종 교수님은 참 어려운 일 하신 것 같습니다. 다크 헬기 얘기에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인계점 개념을 잘 모르는데 환자를 헬기로 인계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 이그 말인가요? 의사가 탑승한 헬리콥터는 정해진 장소에만 지정되게 그게 전국에 그냥 다 특정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 800여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도 착륙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주차장 같은 걸로도 쓰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경기도에서 다크 헬기를 운영하고 지원하니까 특히 이제 소방에서도 같이 협력할 거고. 예, 이 운항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관련돼서. 그게 좋겠죠. 예. 특수 대응단에서 그러면 이거를 헬기를 운영하는 걸로.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네요. 첫 번째 인계점, 그러니까 환자가 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쪽이 너무 멀다고 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걸 통제 권한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어쨌든 비행사와 의료진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너무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 통제 권한은 어쨌든 특수 대응단 쪽에서 갖고 경기도 닥터 헬기는 인계점과 관계없이 안전한 어떤 곳에도 착륙한다. 우리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 있는 구청이라든가 무슨 시청에 잔디밭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내리세요.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실은 소방대원분들이 그쪽으로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직자분. 못 내리게 해요? 가끔 가다 잔디 보면 망가진다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저희 제일 경기도가 중요한 이렇게 영역이 그러니까 학교, 그다음 시군의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잔디밭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 두 그러면 군데 그 두 운동장 그런 데 운동장. 제가 착륙할 때 이제 먼지들이 이렇게 좀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관 같은데 모래 쌓인다고 이제 실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 숲고 사는 문제 뭐 일단 교육청에는 공식적으로 필요 요청을 좀 해서 협상을 좀 협의를 좀 하시죠. 어쨌든 우리 교수님은 그냥 필요한데 아무데나 가장 빨리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시발점이 돼서 이게 선진국 같은 항공의료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나 다 내려앉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학교에 내려앉으면 학생들이 다 나가서 치료하고요. 저는 어릴 때 가장 큰 추억거리가 학교 운동장에 헬기 내린 거 있어요. 그 시골에 안동에. 진짜 그래서 그런 풍경을 만져보고 예, 왔었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뭐 교수님한테 저도 좀 많이 배웠고요.